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한 차례 모처럼 시장이 조금은 빠졌지만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코스피는 종가상의 동시효과에도 상승이 나오면서 3,461포인트에 마무리되었고 종가상의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정말로 무섭게 상승이 있었고 또 코스닥도 1.3% 급등과 함께 오늘 857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족들을 보면 오늘도 단연코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급등이 또 돋보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거의 1년 만에 다시 한번 돌파했고 또 네이버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어제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어제 나갔던 물량보다 더 많은 순매수가 이어졌었고요. 합쳐서 약 7,600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모처럼 4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비중이 조금 비슷했었고요. 합치면 7천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하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합치면 550억 정도. 상승폭 대비 생각보다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LG전자. 오늘까지 무려 9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었죠.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모처럼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거의 반도체 관련주로 가장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또 기관도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AI 플랫폼 기업들 이쪽을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MC가 마무리가 되었고 또 일단 종가상으로 미국 증시를 봤을 때 그렇게 큰 폭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3%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1%, 다우지수는 플러스 0.5%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장중에는 꽤나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의 분봉상의 차트를 보면 4월에 연설이 있고 나서 큰 변동성이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약간은 기대했었던 0.5% 금리 인하, 그건 없었지만 0.25%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이었죠. 그 이후로 9개월 만에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이고요. 또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연내 두 차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FMC가 남아있는 것이 다음 달 10월하고 12월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때문에 금리 인하를 두 번 더 하게 된다면 10월, 12월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10월은 건너뛰고 12월에 두 번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FM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상으로 시장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 큰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FMC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어졌다. 그렇게 보기에도 이번 주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에 비추어서 본다면 어떤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 생각보다 미국 증시는 그날의 반응보다는 하루 건너뛰고 다음날의 반응, 그때 정말로 진짜 반응이 나왔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끝났던 것이 새벽 1시 반쯤? 이쯤 되었었겠죠? 제가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두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시장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 그 연속성이 오늘 밤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거기서도 큰 변동이 없이 시장이 마무리가 된다 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도 FMC 따른 주가의 변동성 그게 조금은 축소되고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는 FMC에 대한 여파 이 부분 한번 계속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오늘 1.3%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 또 중국도 0.4%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그 중심에는
단연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대표적으로 주도하는 주도 업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AI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본 반도체라는 거예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그게 반도체의 사이클을 보더라도 지난 20년 하반기에 굉장히 호황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25년 하반기,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은 4, 5년의 주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보더라도 25년 하반기에서 26년 초, 이때는 반도체 사이클상 굉장한 호황이 올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익 개선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가 40만 원을 넘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는 SK증권이었나요? 11만 원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모처럼 8만 원을 오늘 돌파했는데, 지난번 고점이 8만 8천 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격은 터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다이렉트로 매주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그렇게는 터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번씩 이런 구간들 있죠. 한 달 정도 쉬어가는 구간, 그런 조정 구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밑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2.4%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조정 없이 가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구간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때 되면 충분히 또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8만 5천 원, 9만 원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그 되돌림도 만만치 않게 나왔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 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특별히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참조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8만 8천 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지 저와 같이 계속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에서 한 가지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장중에 3% 이상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2.7%였나요? 거기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특별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6%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HBM에 대한 수요, 물론 이게 그동안의 주가 상승의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최근만큼은 이 HBM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거시 반도체 있죠. 그동안의 반도체의 기본이었던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하반기에는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좋지 않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6% 이상의 급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삼성전자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번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한번 오늘의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 2 종목이 다 반도체 관련주이고요. 세 번째로 로보티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14% 급등과 함께 오늘 거래대금 세 번째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 LG전자가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있죠? 이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LG전자가 모처럼 바닥권에서 5.7% 급등이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6% 가까이 급등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LG전자가 테슬라의 로봇 공급망 합류 소식이 나왔고, 아직 이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으로 많이 표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발 로봇 이슈, 그 이슈를 한 차례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그 주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이 종목이 그 주변 종목으로서 오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로봇 액추에이터라든지 또는 로봇 플랫폼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LG전자와 함께 호텔이나 식당, 그리고 병원 같은 곳, 여기 안내 서빙 로봇의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공급이 되었었고, 그런 협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는데, 여기 조금 밑에 보면 로보스타가 있죠? 이 종목도 시총이 굉장히 낮거든요. 3,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결정적 이유는 정부에서 로봇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또 주 4.5일제라든지 노란 봉투법,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로 인해 로봇 활용도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그게 최근에 로봇 관련주의 주가 상승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 문재인 정권 당시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카페라든지 식당들, 여기에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었었죠.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 차례 먼저 상승이 나왔고, 또 오늘 상승이 나온 것은 바로 LG전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이 기업은 산업용 로봇에 특화된 기업이고, 실제로 LG전자의 자회사입니다. 2018년에 LG전자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로보스타가 계열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8% 급등과 함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등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또 특징적인 종목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양자 관련주예요. 일단은 최근에 미국의 대표 양자 기업 아이온큐가 잇따른 M&A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 때문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확장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엑스게이트 작년 말쯤에 한 차례 시세가 분출이 되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카카오가 다시 한번 3.5%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는 당장에 다음 주에 한 가지 이슈가 있고요. 9월 23일입니다. 그때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카카오톡 개편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카톡의 접목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하고 공동 제품을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개편에 대한 기대감, 그게 9월 23일로 잡혀 있으니까 그 기대감에 지금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이게 뭐 정말로 공개가 되고 나서 시장이 폭발적인 찬사를 또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충분히 2차 시세가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면 23일날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 여기서 카톡 개편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중에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정말로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장 종료 전에 FMC 결과가 발표가 되었던 만큼 오늘까지로 한 차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이번 주에 마무리도 잘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